자, 그러면은 우리 곽 부장님께서 신내림을 받았다. 아까 삼성전자도 찝어주셨는데 그거 잘 안 지켜가지고 또 내일 또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그만큼 종목을 잘 제시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 수익을 또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수익들에 대해서 한번 몇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위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위아도 어떤 흐름 보여줬을까요? 오늘 상승세 보여줬죠? 네네, 반등이 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이고, 컴퓨터에서 제대로 나오지가 않네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함께 또 거기에 부품을 또 이렇게 부품을 또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전기차와의 통합 열관리 모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할 거다라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거 일별에서 어느 지점에서 또 찝어주셨고 어느 지점에서 또 우리에게 수익을 선물로 주셨고 또 앞으로도 전기차 유망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지켜봐도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자, 우리 차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차트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면은 좀 머리 아프시니까 차트 가지고 아예 얘기를 하죠. 자, 현대위아는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때, 그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나면서 시장에 현대차 그룹이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많이 주목이 됐던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전에 그래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줄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1차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추가로 더 내리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과매도 국면을 벗어나는 국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추가로 더 사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은 현대위아에서는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는 무조건 한번 배짱식으로 보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대위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글로비스도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오토에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을 한번 또 역시 늘 보시는 것처럼 한번 투데이즈 빨간 주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쭉 말씀드렸냐면은 올해 어차피 제가 한국증권 TV에 인발부돼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 게 작년 12월 달부터인데요. 1월 달에 현대위아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또 우리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월 2일 날 현대기아차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목받는다 쭉 하는데 뭐라고 나왔죠? 임박한 아이오닉 5 출시, 부품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현대위아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현대위아도. 그래서 현대위아가 그 당시에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시점이다라고 1월 달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월 달 넘어서, 그 다음에 2월 달 넘어서 올랐죠. 그리고 쭉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졌던 것은 기대감이 사라진 거죠. 기대감이. 그래서 한 2월 2일 정도에 또 현대 로템이나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위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림 나오죠. 이분의 지배구조 개편의 본격화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현대차 내부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오토에바라든가 현대모비 이런 현대글로비스 이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은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바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위아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올해 1월 달부터 보시면은 이 리포트 제목이에요. 리포트 제목이에요. 이게 전문가들이죠.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이페스트 다 다르신 분들이 이 리포트를 냈고 타이틀을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네. 1월 중순에 단기 실적 부진 하나 어쩌고 멀었지만 확실한 사업 기회 오. 나오고 자 1월 19일 날 중순쯤에 19일 날도 밝지만 조금 먼 미래 가까운 중국 부담 이런 나온 조금 그죠 쏘쏘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여기 있지 또 않습니까? 시장이 기다려온 순간. 그렇죠. 이게 바로 오. 급등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가난한 고시생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멀리 보아야 하는 국면이 2월 1일자에 지속이 됩니다라고 KBT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와 있고 PBR이 거의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0.45배 정도 이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거의 이제 1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지금 0.8배 이하 정도로 여러분 0.8배 정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빠질 만한 이슈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현대위아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게 또 리포트 타이틀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쉬운 기계 사업, 이 사업 부분이 다소 좀 아쉽다고는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적어놨죠. 2021년은 이 코로나19 회복으로 완성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성장 전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릿고개는 살짝 있습니다. 이럴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미 좋은 거는요. 이미 다 올라가고 없어요. 살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올랐다가 이렇게 좀 한번 살짝 눌러주는 스토리가 나와주면은 그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죠? 네. 현대위아가 망할 수 있을까? 안 망한다 그러면 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당장에 안 간다고 유유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하죠. 네. 항상 지금 시장이 지금 이제 주봉으로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네. 더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 정도 포인트에 오면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올해는 시장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급등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변동성 감안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되겠죠.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스캘핑을 하시거나 단타 매매, 일일 단타 매매 이런 걸 하셔야 되겠죠. 근데 네. 제가 작년 8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는 주식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있잖아. 그러니까 스캘핑도 사실 힘들고 일반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이렇게 매일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제가 또 이렇게 또 아까 우리 공약했잖아요. 제가 살살 이렇게 정보를 살살. 전문가님을 또 이렇게 쫄라서 네, 좋은 네. 종목을 딱 어느 타점에 또 공략을 하고 어느 타점에 또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네.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위아는 지금부터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부터? 거죠. 그럼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저하고 그분들의 차이점은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느냐, 그분들 알바식으로 이 주식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아요. 지식의 정도는 저보다 높으신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뭐 그냥 대충 얘기해서 그거를 수용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듣고 또 자신 본인들이 또 한 번 더 공부를 걸러 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네. 직접적으로 투자를 많이 또 하시는데 예전처럼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예, 정말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주말 동안에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를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 BNG 스틸입니다. 자동차 쪽에서 우리 곽 부장님께서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현대 BNG 스틸도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인수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6%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만 원대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또 찝어주신 거예요? 제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그 본가가 울산입니다. 울산. 네, 그러면 울산에 또 어렸을 때부터 또 네, 울산에 현대자동차, 네, 맞아요. 현대중공업, 맞아요, SK이노베이션 네.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맞아요. 원상공단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산업 쪽에 네. 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런 거예요. 공부에서 배운 흐름과 내가 예. 체감하면서 느낀 그 흐름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그쵸, 느낌 아니까. 예, 느낌 아니까. 예. 맞아요. 요것도 예.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현대 비엔지 스틸. 자, 현대 비엔지 스틸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네. 아마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려서 우리 또 수익도 좀 나신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현대 비엔지 스틸. 자, 제가 뭐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뭐 기존에 했던 얘기 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 비엔지 스틸. 차트 볼게요. 아이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됐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올라가네요. 그죠? 예. 너무 신기하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 정도 포인트에서 이제부터 관심 가지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콧바람 넣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한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샀다면은 오늘 뭐, 똔똔이거나 밑에 사신 분들은 한 5% 이상 수익 났겠네. 예, 그러면 살짝 챙기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쨌든 현대 비엔지 스틸은 주목받는다. 왜 주목을 받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목이라는 게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내용은 자, 뭘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기업 이슈를 통한 투자 포인트 엿보기에서 1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중국 배터리 원자재 사재기 광풍, 니켈, 코발트, 품귀 우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현대 비엔지 스틸이 주목받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어쨌건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을 했고, 자, 그 다음에 1월 26일 날 아주 좋은 얘기가 또 상큼하게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을 또 주목을 또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올랐는데, 솔직히. LG 하우시스 차 부품 소재 사업부, 현대 비엔지 스틸이 3,400억 원의 인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냉형 강판 생산, 현대차 계열의 친환경 차량 소재 확대 포석, 타이틀만 봐도 현대 비엔지 스틸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관심 있게 봤더니 빠지지도 않고 유지가 되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또 2월 달에 또 제가 또 어떤 개념을 또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철강주가 올라와요. 그래서 포스코 강판, 네. 현대 비엔지 스틸, 세아 베스틸, 철강주가 눈에 띕니다. 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빠지지도 않고 유지는 됐는데, 자, 오늘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현대 비엔지 스틸이 매출은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했지만은 순이익이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고, 실제로 뭐 순이익이 급증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 비엔지 스틸 경영 실적을 해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7.2% 감소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경상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증가됐다.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먹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LG 하우시스로부터 자동차 소재 산업용 배터리 사업부 인수 추진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의 센티멘탈을 모으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안 빠지고 버티는 거다. 자, 그러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지금 PBR이 빠져서 0.7배밖에 안 돼요. 예,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좀 식히는 과정이라 보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은 언젠가는 PBR 1배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이 나오거나 PBR이 뭐 1배 이상 되는 시점에서 뭐 이익실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어느 정도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됐을 때 그냥 수익 여부를 떠나서 내가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퀘스천 마크 이렇게 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나 미래 먹거리를 좀 주목하고 계시는데 미래 네. 먹거리 하면 조금 늦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포스코 강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요거 지금 월요일에 상한가 가고 계속 쭉쭉쭉쭉 올라오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긴 네. 했지만 네네. 요거 설마 상한가 가기 전에나 아니면은 요거 네. 상승세를 같이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오.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오. 예. 우리 지금 구독자님도 다 아시는데 우리 오늘 또 오신 또 앵커님은 또 네. 아유, 아마 죄송해요. 잘 제가 모르시고 또 그죠? 올라가지고.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신다고 지금 댓글 아니, 올리시고 일단은 우리 계십니다. 황준성님께서 곽 부장님 서울 사람 맞아요. 라면서 네, 서울 사람이에요. 하셨고 저만 몰랐구나.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 저처럼 또 오늘 또 우리 주식 라이브 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마음껏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의 자랑도 자랑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왜 이 종목을 올라가기 전에 주목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죠. 네. 네, 네. 자, 제가 이제 주목을 이 회사에 대해서 했던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런 거 좀 빼고, 요런 거는 막 약간 단기적인 이슈고요. 자, 요거. 자, 기업 이슈를 통한 투자 펀드 엿보기. 이것도 1월 9일자네. 1월 9일자에 뭘 많이 말씀드렸는데, 1월 9일자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올라갔나 봐요. 진짜요? 예. 오. 예. 그래서 이게 자꾸 1월 9일 나오는데, 예, 지금 작년에 이미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화재가 났었어요. 오. 화재. 그래서 이 화재가 나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좀 크게 해볼까? 네, 예. 화재가 나서, 정부에서 화재 안전 규제 강화로, 좀 크게 해볼게요. 네. 그거 보시죠. 화재 안전 규정 강화로 불연 강판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항균 강판이 재부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0월 5일자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이때 나온 그 독립 리서치의 리서치 자료거든요. 그래서 10월 5일 날 한번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10월 5일, 여기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인데, 딱 이거네. 여기네. 딱 여기인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용이 참 좋다. 일단, 화재가 났고, 네. 그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주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항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된다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척하다 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늘 강조를 드린 게 뭐냐 하면은, 재무제표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2256억인데, 부채 비율이 124%, 200% 미만이 있고, 현금 유보율이 637%고, 이 회사가 뭐 괜찮네, 재무적 안정성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쯤 되니까, PBR 밴드로 봐도 과매도 국면이네,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까, 신문에서 계속해서 철강 가격이 오른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연초가 돼도.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당장에 올라갈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뭐 조금 올랐다가 기분 좋았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기분 나빴다가 반복했지만은 마지막까지 대응하시는 분은 아주 크게 웃는 그러네요. 패턴을 보여줬고, 뭐 제가 잘 아시는 분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강판을 팔았습니다. 28,500원에 제가 목표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80%. 예. 그러니까 지금은 28,500원 이후에는 네. 요거는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트레이딩 영역. 조금 식었다가 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시장에서 한번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 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트레이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포스코 강판이
이 포스코 그룹 내의 기업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가장은 아닌 것 같아요. 포스코 ICT가 가장이니까 그래도 성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처음에 딱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씩 모아가다가 그럼요. 저축하듯이 모아가다가 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네. 커다란 수익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11월, 12월 1, 2 넉 달인데 수익률 80%면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예, 요즘 은행 금리가 예. 근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 아유, 그게 예, 좀 약간 빠지면은 그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신용을 많이 하셔서 아. 당장 못 벌면은 불안하고 안 되니까. 네. 그 돈을 많이 빌리셔가지고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네, 좀 예. 자기 자금에서 조금 운용하는 것도 또 네, 더 저같이 불안감이 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당장의 그 핫한 수익이 좋긴 하지만은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게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최소한 한 번만 내게 되면은 그 막연하지만은 개개인마다 투자 철학이라는 게 생겨요. 저는 그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를 만나시면서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분밖에 안 늘어나나 봐요. 세 명, 한 분, 두 분, 세 분까지 아니에요. 여기 멘트가 지금 나와야 정말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 곽 부장님, 클로즈업 안 해주시냐고. 저를 클로즈업 하지 말고 우리 곽 부장님을 클로즈업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곽 부장님 최고라고도 계속해서 말씀해 아유,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네, 저도 오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도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네.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아우,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그 전에 또 풍산을 또 짚어 주셨나 봐요. 네, 그럼요. 오늘 살짝 이제 좀 좋은 안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네, 네. 살짝 들러 올리면서 그래도 0.27% 음. 모든 종목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풍산은 네. 힘을 냈습니다. 36,6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네. 요것도 한번 일별 시세 한번 보면서 언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했었으면 참 좋았을까? 요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 사셔야 돼요. 오. 계속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오. 예. 그래서 내 돈이 다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풍산을 사시면 돼요. 약간 농담 섞으면 네. 그만큼 풍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쉽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산업의 변화가요 있습니다. 그죠? 자, 산업의 변화가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시죠?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을까요? 자동차 같으면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구리 수요가 더 많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환경은 그전에는 매연을 뿜어서 산업을 성장시켰다면 이제는 매연을 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쪽으로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차 더 많이 들어가요.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그쵸. 자, 수요가 많으면은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풍산 같은 경우에 또 풍산 말고도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도 있는 거죠. 네. 제가 계속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당연히 주식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해당되는 해당 내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느냐. 기존에 표시를 해둔 이후에도 또 급등을 했네. 아이고, 저 맨날 가네.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이 그러니까. 차곡차곡 수익이 또 쌓여가네요. 우리가 진짜 이거 뭐 요날 아이고 그냥 8% 올랐을 때 한번 팔고 또 밑에 사가지고 또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됩니다. 네, 쉽게 안 안 되죠. 돼요. 네. 해보시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방산 부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좀 좋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우리 HT에서는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한 건 투자 의견인데요. 여기 보면 2020년 2월 달부터 해서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파란 선이거든요. 네. 좋네요. 그죠? 네. 자, 이건 PBR 밴드 한번 볼게요. 어때요? 느낌 어떠세요? 요게 과거의, 과거 이 평균인데요. 흐름 평균인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은 안 드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아래를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투자 포인트예요. 싸잖아. 네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적도 좋네. 여기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것도 전북이 대비 좋고, 곽 부장 늘 얘기하는 재무적 안정성, 자기 자본 1조 4천억 대비해서 906%, 부채 비율 81%.
이러면 사야지. 뭐가 문제? 너무 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해당 종목을 주목했는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는 사실 그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지만은 이게 여기서 보는 게 왜 더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만큼 관심을 가진 시점이 언제냐 개인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한 데가 1월 달이기 때문에 전부 1월 달로 다 나오네.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뿜어내는 모양이네. 그런가 봐요. 이것도 1월 6일. 미래를 2021년을 또 딱 집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1월 6일자에 그 뭐 목표가 뭐 78% 남아 있어요. 이런 부터가 데이터 보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네. 자, 못 보신 데이터일 것 같은데 이 시장의 의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오.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전기동 가격 이건 전기동이라는 것은 구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아주 쉬워요. 뭐 어쩔 줄 얘기 나왔지만은 그래서 뭐 전기동 가격 올라가요 하고 2월 16일에도 얘기했어. 2월 16일에도 진짜 꾸준히 올라왔네요. 구리 가격. 뭐가 이구산업, 대창, 풍산. 또 2월 16일도 얘기했어. 또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22일 날. 자, 구리톤당 9,000달러 건접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이거 금융지고, 이거는. 이거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뭐하고 엮여지냐 하면은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과 또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리가 더 주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산은 더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상태에서, 주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샀는데, 만약에, 하락을 했어. 그러면 추가로 사주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PBR이 0.74배니까 목표는 100까지 나는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은 이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다이나믹하진 않다. 예, 다이나믹하진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랄까, 주식은 많이 안 빠집니다.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근데 올라올 때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지만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VH 코리아 볼 텐데요. 네네네. 아니 정말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네. 시장에 빠져도 그 네. 안에서도 강하게 솟아오를 수 있는 가치를 또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오늘 9.92%. 네. 그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섰네요. 7,470원까지 올라섰다가 살짝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네. 가깝게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네. 이 종목도 전기차와 관련돼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와, 요 종목 탐났을 때 이거 예. 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죠? 그죠? 제가 왜 지금 박 부장님을 지금 이제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 네. 그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네네. 아나운서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제가 거기 출연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자꾸 지나가다 보면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앵커님들이 저한테 주식 뭐 사야 돼요?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물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듬직하다 이런. 그러니까 요 지금 주식과 관계없이 약간 듬직하다. 철 쪽에 있는 예, 것처럼 여기 예. 강하신 느낌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싼 주식을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 근데 좀 재미없을 때 말하는 특징이 있어. 어. 예,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신 분들은 그다음부터 믿는 거예요. 오. 자, MVH 코리아, 우리 뭐 구독자님도 수익 남기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또 여러 번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오닉 5 사전 예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MVH 코리아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거를,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급등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고, 급등하고 한번 빠졌는데, 이 기회가 급등했을 때는 업사이드 한 7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빠지고 난 뒤에는 빠지면 기회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또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났겠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기존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자료, 이건 2월 4일부터 말씀드렸는데, 사실 MVH 코리아는 그 전에 제가 관심을 갖는 종목이었고, 이제 보따리를 이제 상황을 보고 푸는 거죠. 2월 달 이 정도 됐으면, 2월 4일이면은 이게 가격이, 저는 바로 풀지는 않고요. 좀 모멘텀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푸는데 못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맞더라고요. 보니까. 네.
2월 4일이면은 약간 2월 4일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다시 볼게요. 네, 2월 4일이네. 2월 4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딜까요? 대충 뭐 네, 요때네. 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보십시오. 네. 주가가 조용히 흘러가다가, 네.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네. 이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그 저점과 고점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종목이죠. 자, 저점이고요. 고점이에요. 그럼 이때 삽니까? 아니죠. 대충 중간 정도까지 왔을 때 한 두세 번 정도, 세네 번 정도 나눠서 사면은 이런 과정이 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그냥 그림 가지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MVH 코리아가 이렇게 급등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가격이 싸다라는 측면과 이 회사가 H사와 뭔가 뭐 관련 지어서 일을 좀 진행한다라고 기존에 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것도 독립 리서치의 그 이건데, 자, eGMP 기반 아이오닉 5 출시 임박, 동사 배터리 팩 아이오닉 납품 확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6,760원이잖아요. 목표가 7,200원. 오늘 쳤네? 네, 오늘 쳤네? 그럼 팔아야지. 팔아야지. 7,200원인데. 네. 저는 목표가 7,2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쳤기 때문에 MVH 코리아 목표 달성. 그러면은, 기존에 5,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은 4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이 종목인 2월 달에 그렇게 이게 그 전에도 한번, 좀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아, 좋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심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 놓고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래량 한번 터지고, 그러면은 중간 정도에서 비중을 실어가지고 계좌 수익을 빡 늘리는 그런 패턴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